날카로운 분석으로 오늘의 부산을 진단합니다. 직격 인터뷰. 요즘 남해안이 모래 전쟁입니다. 남해바다 모래 채취를 놓고 수산업계와 골지업체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수산업계에서는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모래 채취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모래 부족에 시달리는 레미콘 공장들 나흘 동안 가동을 중단했다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아우성입니다.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해법, 오늘 이 시각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업체 측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기 부산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15일이죠.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바닷모래가 채취된 지,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 지역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모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해 이제트 모래 채취 허가가 종료된 것은 2016년 8월 말일자였습니다. 네. 임시 방편으로 정부에서 340만 루베를 허가됐으나 이 물량은 2016년도 12월 초에 소진되었고 네. 2017년 1월 15일자로 완전 채취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래 파동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전면 중단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래는 천연자원으로서 대체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강모래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 4대강 사업으로 채취 허가가 더 이상 나지 않아 남해 모래를 100%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난해 8월 달에 4차 허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였고, 또 이제 남해 모래 지금 의존도가 100%였다 말씀하셨는데, 이 채취 중단 이후에 그 여파가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콘크리트 사업을 시작한 지 약 지금 40년 정도 되었는데요. 예.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산 지역은 매월 레미콘이 한 100만 루베 레미콘 생산을 위해서는 모래가 약 4~50만 루베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부산 지역 레미콘 업계는 모래가 없어가지고 2회에 걸쳐 2일 한번 가동 중단을 했고요. 네네. 불가피하게 모래가 없어가지고 네. 또 4일 동안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서해 모래라서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 모래가 좀 모이면은 네. 그래도 비싸지만은 좀 다른 굵은 모래하고 좀 섞어 쓰기 위해서 네. 4일을 중단시켰습니다. 모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건설 현장은 레미콘 공급을 해달라고 참 아우성이나 긴급을 요하는 현장에만 적자를 보면서 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서해 모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수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해 바다 모래 말고는 좀 모래를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모래는 전혀 나오지 않고 네. 남해 바다 모래밖에 채취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또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인 만큼 바다 모래는 천연자원입니다. 네. 어민들의 피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바다를 가꾸면서 복원시켜 가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어민들에게는 피해 보상을 좀 적정하게 해주면서 바다 모래를 채취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강의 모래를 썼다, 강에서 모래를 채취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정부가 이제 정비 정화 사업을 이유로 강모래 준설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바닷모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남해 모래 채취까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모래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제 이래 있습니다. 임시로 서해 이제트 모래를 조금씩 지금 배로 이 모래 하티장에서 조금씩
돈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각 레미콘사에 몇 차씩 배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금을 주고 구입해서 사는데도 이마저도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참 중단해서 모래를 어떻게든지 이 정부에서 모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 이제트 모래는 전남 등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모래배들이 부산으로 웃돈을 좀 주면서 가져와가지고 정말 돌락하는 게 값이고 양도 17렙에 한 차로 하지만 사실상 양은 한 15렙밖에 안 될 정도로 네. 밖에 주지 않고 양이 적다하면 이것도 없습니다. 이래 더 줄 때 있으면 가서 사십시오 하면서 네. 완전히 참 배당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모래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럼 지금 예전보다 비교해 보면 지금 모래값이 얼마나 오른 상황인가요? 배로 올랐습니다. 네. 여기 전에 남해 모래는 루베당 15,000원, 16,000원 요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해 모래는 지금 저희들 회사는 바로 바닷가에 좀 인접해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싼데 예. 네. 26,000원, 27,000원 네. 거의 요리하고 2배 있습니다. 가량 뛴 상황이군요. 그런데 조금 먼 데는 지금 이거 3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모래 조달도 힘든 상황이고 여러모로 지금 건설업계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운송비나 이런 비용 관련 문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좀 감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부산 지역 부동산 및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졌다가 2, 3년 전부터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살아났다고 레미콘 업계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레미콘의 수요자인 건설사가 레미콘사가 원하는 대로 가격 인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3년 동안 레미콘 가격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고 지금도 원자재인 모래 가격은 배 이상으로 인상되었고 원가 인상분은 레미콘사들이 대부분 지금 부담하면서 지금 모래를 사실상 구하기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출하를 주문을 많이 받지 않고 적게 사정해가지고 얼마 여덟락하면 건설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0렙에 여덟락하면 사정해가 200렙에 300렙에 겨우 이래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레미콘 가격은 일본 인근 레미콘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레미콘사들이 적정한 채산성이 맞아 그렇게라도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레미콘 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과당 경쟁에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이 레미콘 업계는 아침 일찍 또 밤늦게까지도 쉬도 때도 없고 일요일도 주문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꾼 구하기 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네. 문제 등 이 어려움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부담과 어려움은 지금 레미콘 업계가 다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지금. 예. 그렇다면 지금 레미콘 업계 측에서는 현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 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남해 이집트 모래 외에는 어떤 대안도 사실상 없습니다. 네. 강물에는 허가와 채취까지 지금 참 바로 저희들 건의사항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등등 이 부서 간에 업무 연락 전송하고 익하면은 약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 합니다. 네. 남해 이집트 골재 채취로 지금 원사들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공유 수면 전용료를 정부에서 가져가지 말고 네. 이걸 정말 남해 이집트 어민들 네. 피해 어민들한테 이걸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면서 이 모래를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네. 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민 보상을 좀 확대해주는 조건으로 모래 채취 기간 조금 이제 연장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수산업계에서는 이미 4차례나 이게 모래 채취 기간 연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이러한 방법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들은 하지만 이런 네.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수산업계에서도 이걸 뭐 자기 개인 사유자산인 것 면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손실을 적게 보고 또 전체적인 효용 가치가 있겠는지를 정부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정말 시급하게 빨리 어떤 대안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 네.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을 참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짓고 모두가 국민들이 일어섰고 흙으로 벽돌과 블럭을 찍어 초화상가를 지으면서 그로부터 건축 문화 발달로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렀습니다. 네. 내가 피해 조금 있다고 해서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네. 이걸 선조치 해주고 네. 어떤 정부에 또 서로 같이 네. 노력해서 또 어떤 대안을 세운다든지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든지 그리고 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해서 볼을 만들어 놨는 걸 이제 채취를 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은 그 도래를 시점부터 정말 빠르게 좀 강모래를 채취한다든지 예.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양측 모두가 좀 약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민의하고 같이 차원에서 상생을 해야 될 것으로 상생하는 생각합니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입장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중심에서 좀 중재를 잘 해야 하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좀 미온적인 대응이 이 사태를 더 키웠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레미콘 업계와 좀 수산업계 두 업계 모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거는 2014년도 남해 이제트 모래 그걸 전남도에서 용역 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네. 또 2차 2016년도 하반기에 또 재조사를 해가지고 피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피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네. 피해가 많느냐를 두고 바다의 수온 등등 막 아주 여러 방면으로 그 참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사실상 바다의 이 사막화 현상이 남해 바다는 33% 정도 진행되고 있고 네. 이로 인해 어류의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또 하지만은 더 중국 쌍거리 어선의 조업 치어의 남해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되었지 어획량 감소로 전부 모래 채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적 레미콘 업계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레미콘 공업협동적 김윤기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산업계 측의 입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연송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피해 대책위 대표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현소입니다. 네, 먼저 지금 모래 채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이 수역이 수산업계에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남해안은 우리나라 최대 어장이며 모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요 어장들의 산란장 및 해유 경로로서 전국의 업 자원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농협의 모종판과 같은 질 좋은 모래밭, 바닷속 생태계가 지금까지 파괴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수산업계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레미콘 업계 피해 상황도 큰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지역의 모래 채취 허용이 4차례 연장이 되면서 그동안 수산업계가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까지 남해 이제트에서
6,002만 52만 세제곱미터의 양으로 덤프트럭으로 치면 한 360만 대분을 파낸 상태입니다. 네. 연근의 업 생산량은 86년 173만 톤으로 173만 톤의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년 만에 작년 2016년도에는 100만 톤 이하인 92만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근의 어획량의 중요 위치에 점하는 이 지역의 바다모래 채취로 멸치,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산란장이 상실되었으며 산란장의 이동으로 고등어 해유로가 제주도에서 일본 쪽으로 변경하여 어장의 손실이 큰 것입니다. 네. 기후변화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이어 바다모래 채취까지 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암 덩어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연근의 생산량이 이를 대변해주고 금년도의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획량이 지금 줄기 시작해서 좀 최근 5년 평균 40%에서 급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수산업계 피해 상황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부산적 레모콘 업계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동강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해안 지역의 모래에 의존하게 됐다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모래를 구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운영 자체가 안 된다. 도산 위기다.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민에 대한 피해 지원을 좀 확대하고 모래 채취를 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건설업계 대란은 좀 막아달라.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2008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어민들을 양보를 얻어서 진행된 우리 모래 채취가 현재는 민수용으로 탈바꿈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간에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하고 양보를 한 것이 민간 업체를 위한 양보는 한 건 아닙니다. 네. 조사에 의하면은 여주 지역의 축구장 224개 넓이의 면적의 모래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 준설토는 여주 지역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래를 사용하면 굳이 어장을 훼손해 가면서 바다 모래를 채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운송 비용이 증가하니 못 쓰겠다는 이런 주장은 골재 단가를 낮추고 건설 비용 중 1% 미만밖에 안 되는 모래 비용을 네. 건설 대란이 나는 것처럼 부풀리고 또 육상의 모래를 쌓아놓고도 값싸고 손쉽다고 네. 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민들이 희생하라는 건 수산업을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책임이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해안뿐 아니라 낙동강이나 금강 다른 데서 좀 모래를 구해와서 또 골재 단가를 낮춘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산업계 피해를 입히는 남해안에서만 모래를 구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모래를 좀 파는 게 그게 어때서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운송비 문제는 네미콘 업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네미콘 업계의 문제를 수산업계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또 비용 적게 든다고 4대강 준설토가 전국에 쌓여 있고 10년 동안 바다모래를 퍼가면서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업은 왜 어민들의 모래 대란을 주범으로 주장하는지 또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건설업의 모래 대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대란의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건설 분양가는 모래가 차지하는 금액은 0.48%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갈등,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을 좀 중재할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좀 수산업계에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전문기관의 의뢰에서 환경평가 이후에 산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선택하면 선진국처럼 소량의 채취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지역의 해저면이 굉장히 좀 항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 10년 동안 이 지역을 파내면서 수자원공사가 내어준 부실한 허가 기준으로 감리 또 관리 제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바다 속이 뭐 거의 안 보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모래를 퍼내는 이 바람에 지금은 생태계가 복구가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이 네 번째 기간 연장을 또 손쉽게 추진하려는 국토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참 씁쓸합니다. 네네. 그 눈앞에 손쉽고 값싼 골대를 얻기 위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다 잃어버려도 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경제 논리만 앞세워서 정말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중요한 자원, 천연 자원들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번 어느 때보다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15일에도 뭐 100여 척이 함께 해상 시위까지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만약 이번에도 좀 채취 이런 연장 결정이 난다면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입장 말씀해 주시죠. 정부는 그 두 개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됨에도 어민들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리고 또 바다를 이용한 해양 조선, 수산 이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 두 가지 업종은 이미 뭐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남아 있는 이 수산업마저도 무너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는 수산업과 건설업을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또 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다 모래 채취 저지를 위해서는 저희 대책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며 오늘 오전에는 통영에서 2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고 22일에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네. 이 실상을 또 알리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가 아울러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도 법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 시위는 물론 해상 시위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레미콘 업계, 수산업계 각각의 입장이 다 첨예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위해서 좀 중재할 수 있는 좀 국토부와 해수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송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피해 대책위 대표와 함께 남해 모래 채취 갈등에 대한 수산업계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